안녕하세요. 최덕군 주식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하려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어느덧 돌아봤더니 1월 말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주식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도 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서 마지막 종목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갑자기 무슨 우한 폐렴 유행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의 이제 큰 목표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애당초에 이제 1월 보름까지 이제 수익을 낸 다음에 이제 말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 장이 시작될 텐데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대통령이 중국 우한 지역의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를 했고 전수조사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그리고 우한 폐렴의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남성. 내용을 보면 뭐 기침으로 뭐 전염이 되고 일단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어쨌든 가계가 위축될 거고 뭐 소비가 위축될 거고 일단 투자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신규 관심이 하락되면서 일단 여러 가지 증시 하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가 관건인데 하락은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앞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증시 이벤트들이 시장을 버텨냈던 이제 그런 부분과는 달라요. 지난 1월 초만 해도 이란과 미국이 대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반등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하락은 불가피하고 일시적인 하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이제 투자 위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란과의 그 무력 전쟁에 그 당시에는 사실 기댈 언덕이라는 게 있었어요. 1월 15일 날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 사인할 것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FOMC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29일 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29일과 30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댈 언덕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기댈 언덕이 사라졌고 FOMC에 대한 기댈 언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는 상황,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을 일단은 냉철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하락하면은 크게 들어갈 거야. 이게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또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는 확산 속도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학습 효과 등 이제 뒤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준비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해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연일 동안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면 보기 드문 큰 폭의 하락이에요. 거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앞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은 정신이 번쩍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500%가 증가했고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눈에 띄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안 열리면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안 열리기 때문에 어, CME 야간 선물도 열리진 않았습니다. 기초자산이 우리나라 정규 장에 대한 선물 지수인데 선물 지수가 없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열렸어도 야간 선물에 대한 장도 안 열리기 때문에 전혀 가이드로 삼을 만한 우리나라 그 지수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미국 증시 폭락한 거 보시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일단 1%.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포트에 뭐 IT 반도체 관련된 포트가 있다면 그나마 하락폭은 좀 덜하겠지만 일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얘네들은 미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75%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은 상승을 했던 중국 증시라서 하락이 좀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이고 3천이 무너진다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한 번만 더 빠져도 3천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보너스로 일본 증시까지 가져왔는데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열렸었는데 2% 하락하면서 일단 시장 자체가 거의 글로벌 패닉 상태다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물음표고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감을 잃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1월 20일 날 이제 방송했었던 내용들을 좀 가져와 보면 상승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름 이후로는 중순 이후로는 매도를 권유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전고점에 대한 내용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쨌든 2250 이상을 찍으면서 전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갱신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고점 부근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 이슈 대비해서 과연 이렇게 상승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2250선이 최상단이고 IT 반도체, 그다음에 서비스, 화학 이렇게 올라가면서 현재로서는 화학에 힘을 싣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주식 구조 상승의 사이클을 확인을 했었고 제가 이제 중국 그다음에 환율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환율은 급등하겠죠. 중국은 이미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수급이 제외였던 자동차 그리고 화학주 소비주의 주를 봤었는데 소비자주는 아시다시피 지금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화학주는 일단 지난 금요일 날도 폭등을 하면서 사이클상으로 수급이 제외였던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큰 폭의 상승은 했어요. 화학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포트는 이 두 가지 업종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IT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손절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나스닥 보셨다시피 직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주는 제가 코스맥스도 추천을 드렸었고 파라다이스도 추천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몇몇 관련된 종목 추천했던 것들 중에서 소비재주는 자르고 가야 됩니다. 라는 큰 틀을 잡아두시고 이익 실현 타이밍이었고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환율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인드를 좀 다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글로벌 증시 무너진 상황, 특히나 미국 증시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메르스나 사스보다 초기 확진자 수가 훨씬 많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확진자 수가 훨씬 많고 대응도 빠르다 보니까 훨씬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해요. 학습 효과가 있죠. 나가면 안 되겠구나. 마스크를 써야겠구나 하면서 또 본의 아니게 우리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웰크론 마스크 관련주가 폭등하면서 앞으로도 한동안 테마주로서 대장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웰크론. 속도의 원인은 이제 중국의 춘제였습니다. 중국의 설날 연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 엄청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저도 명동에 갔었는데 명동에 중국인들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어디 갔었는데 아무튼 엄청 중국인들이 많았어요. 되돌아가는 이번 주 이제 아마 본업을 다시 하러 우리나라에서 설을 쉬고 다시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서도 확진이 계속된다. 지금 4명째라고 하거든요. 4명째. 계속해서 확진이 된다. 그러면 확산이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이번 주가 고비이고요. 초창기에는 리스크를 다 쥐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이번 주가 고비니까 확진이 점점 감소되고 안정세로 돌아선다고 하면 이제 그때 시장을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일시적인 하락은 거의 이 우한 폐렴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증시 자체가 무너진 건 요 단기적인 이슈 때문인데 확산이 이제 고비인 거고 소나기를 일찍 맞을 필요 없다라는 내용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급등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 주식에 대한 기본 틀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우를 범하시는 게 이제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목표가를 정해 놓으셨으면 삼성전기나 뭐 SDI처럼 목표가를 정해 놓으셨으면 다행인데 14만 원 예를 들면 근데 목표가를 정해 놓지 않은 급등은 일단은 뭐 5% 이상 올라가면은 자르고 감사한 수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1%, 2%, 3% 올라도 엄청 고맙잖아요. 근데 무섭잖아요. 이렇게 오르면 언제 팔아야 되지 하는데 급등하면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소비 좀 자르셔야 됩니다. 중국 관련 좀 자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추천드렸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으시면 안 되고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분명히 좀 변동성을 가져가셔야 돼요. 유동성을. 파라다이스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제 방송은 활용하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큰 흐름을 보시고 이 사이클로 대응하시고 포트를 나눠서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좀 보기가 편하실 것 같고 종목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힘드신 분들도 댓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7대 3인 것 같아요. 수익 보시고 좋은 댓글 7, 마이너스 3 정도인데 옛날에는 더 높았지만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라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잠깐 뜬금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 워렌 버핏도 틀리는 이 주식을 제가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댓글 달고 대응을 했더니 좀 저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파라다이스는 18,000원에 추천했던 게 22,000원 갔다가 이제 2만원 갔는데 2만원 갔다고 이제 왜 빠지냐고 막 그러시면은 사실 저는 이거 대응을 일일이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답변 달다가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사- 매도 의견은 잘 안 드리거든요. 언제 팔아라라는 의견은. 왜냐면 샀던 가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 5% 마이너스 아니 5% 플러스 되면은 그냥 파시라는 내용을 자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인데 이게 종목을 처음 진입하시면 바보가 아닌 이상 10개 다 손실이 날 수는 없어요. 근데 꼭 팔 때 보면은 10개 중에 9개는 손실로 팔잖아요. 이게 개인들이 저도 워낙 많은 이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거든요. 팔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팔아요. 오를 때는 잘 올라요. 2%, 5%, 뭐 10% 많게는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꼭 보면은 팔 때는 마이너스로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급등하면 팔고 5% 정도의 수익을 목표해 놓고 팔고 이렇게 하셔서 또 그 현금으로 낮은 또 종목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을 사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요 실패를 매번 하는 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활동 반경이 이제 폐쇄적으로 변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할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우리 추천 얼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7만 원 혹은 7만 5천 원 사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을 잘 지켜주고 급등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 추천드렸던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에 제공하는 컨텐츠가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분도 조금씩 넘길 거고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나눠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테고 이 온라인 컨텐츠 관련된 시장은 지금의 어떤 이 단기적인 이슈에 단기적인 공포에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스크 관련주 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수 혹은 매수 유지입니다. 우리 추천주. NC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축돼서 집에서 게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리니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NC소프트의 최고 수혜 게임 20년을 먹여 살린 NC소프트의 리니지의 분위기를 보면 이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매출 규모, 매출 트렌드 지속되는 부분, 그리고 시장 규모 위축되는 부분, 사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NC소프트 잘 사신 분, 우리 50만 원대 제가 특집으로 추천드렸었어요. 이게 10월 중순, 50만 원 여기네요. 10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때때로 추천을 드렸었고 급등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한 번, 두 번의 하락
왜냐면 65만원에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64만 6천원이라고 해도. 그래서 60만원 초반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는 일단 14만원 목표가에 거의 다 왔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얼른 매도하시고 상대적으로 다음 저점 혹은 이 다음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시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입니다. 매도 이후 매수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급등이에요. 기본적으로 급등. 5% 이상 급등하면 일단 개인들이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개인들이 따라 붙기 마련이고, 일단 이런 것들은 팔고 수익을 챙겨놔야 돼요. 정말 감사한 기회잖아요. 이만큼 오르는 거 우리 다 못 먹잖아요. 한 번에 올려주면은 이만큼의 기간을 줄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래 터진 급등이긴 하지만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감안하시고, 혹시 아직도 못 파셨던 분은 시작하자마자 매도하시고 현금으로 딱 쟁여놓으시길 바랍니다. SDI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급등이 며칠째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22만원대 추천하고 나서 SDI 대형주로 이익 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LG화학과 더불어 SDI는 일단은 챙겨 놓으시고 그 이후의 시간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은 지금 급락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디스플레이도 우리 14,000원에 추천드린 이후에 제가 여기 상황을 봐서 200선에서 계속 그 저항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리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저항에 부딪혀서 빌빌거리는 종목들은 사면 안 됩니다. 다음 타이밍은 여기까지. 사실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급락한다면 14,000원대는 사실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는 가격이거든요. 1월 31일 날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5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분기로. 그래서 그 이후에 편입 1순위로 들어갈 텐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런 종목들은 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보셨던 그 온라인 게임주나 그런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 업종 2020년도를 좋게 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저항에 부딪히는 종목들은 일단 피하셔야 되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 VIP 추천주에 여러가지 종목 다 올랐지만 코스맥스는 못 올랐어요. 코스맥스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일단 파시고, 요런 소비, 특히나 중국향 소비주는 일단 피해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종목들에 대한 그 큰 흐름을 잡아 드렸었고, 이제 1월 FOMC 참고하시고 아마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미중무역 협상 관련된 것도 이제 내용이 거의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수급적으로 정리하시고, 1월부터 1월 17일까지의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급등을 이끌어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내용들은 많이 다릅니다. 19일에 전기전자업종의 마지막 매수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투매가 나오고 있고, 2천억 정도의 27일까지, 오늘이지만 사실상 23일 하루입니다. 투매가 나왔었고,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요 운송장비 외에는 거의 다 큰 폭의 하락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요 운송장비 앞서 제일 처음에 보셨던 자동차 업종, 그동안 수급이 제외되어 있었던, 정말 이렇게 한국이 안 좋을 텐데 이제 과연 뭘 볼 것인가. 그동안 1조 7천억 이상 매수한 그런 증시에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 화학반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시기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를 것인가, 대형주 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운송장비를 찍어 드렸었는데 현대차가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뭐 거의 13만 원을 넘보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뭐 단기간으로 제가 급등한 거 갖다 놓고 이거 봐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은 오늘 방송 보신 분일 거고,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는 2월 우리 VIP 추천주에도 있었습니다. 수급이거든요, 수급. 결과적으로 이것도 25만원 바로 넘어가 버렸죠. 잘 샀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을 보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밸류입니다. 밸류. 이거 사실 되게 저만 알고 있는 정말 돈 많으신 비손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었죠. 자, 밸류. 이 회사가 과연 망할 것인가? 재무제표 맨날 마이너스고 다 빨간색인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가 낮은, 가치가 없는 종목이고, 그런 것들은 철저히 수급이나 테마로 움직이는 건데, 내가 만약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는 투자 혹은 내 자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을 투자하면서 저기 어디 안 좋은 나라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 어디라고 말해야 될까요? 소말리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밸류가 낮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밸류를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만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과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가.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잘 고르셨다면, 두 번째는 테마예요. 테마. 제가 2월 초에 1월 말에 2월 초에 편입할 종목이라고 해서 전기차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망하지 않을 회사, 그리고 테마. 시장의 테마가 지금 수소차랑 전기차, 특히나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가 왔죠. 그런 테마가 왔어요. 수급을 그 밸류를 보고 들어간 종목을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시점에. 그래서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자동차 업종이 지금 한창 전기차나 소차, 뭐 배터리 파우치 관련해서 막 오르고 있어요. 근데 테마가 형성돼서 분위기 좋네 하면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주식을 올리는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 바로 이 거래량이죠. 이렇게 다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됐을 때를 주식 상승이라고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다 테마만 보거나 수급만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밸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수급이 받쳐주면 그때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이 바로 오르지 못하더라도 이 테마나 수급이 형성되면 일단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묶어서 네 가지 보여드리는 게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도도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나머지 SL입니다. SL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한타임 이 폭풍을 다 겪어내신 분들은 다행인 거고, 이제 사이클이 온 거죠. 하여튼 이런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사이클과 뒤에 나올 전기차 관련된 사이클이 현재 그동안 시장에서 수급 제외돼 있던 업종들 중에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관이 보는 종목, 현대차, 물산, 우리 물산 앞에 있었죠. 모비스, 이노텍까지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LG이노텍을 엄청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주는 아니지만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요. 만도, 첨보, 시장의 사이클이 완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 ITM 반도체는 사실 이거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정보들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자 정보라서 참고하시고 일단 분위기를 좀 보십시오. 이런 종목들이 사실 더 가는 법인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삼바, 기본적으로 바이오의 삼바 보고 있고, 현대차, 만도, NC소프트, 그다음에 펄어비스 게임주, 우리솔루션도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몇 개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제가 3월, 4월에 보고 있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 나노, 어쨌든 추천드린 이후로 야금 시장에 뭐 티 안 나게 오르고 있으면서 200일 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많으실 것 같고, 나노랑 하츠입니다. 하츠도 200일 선에서 정확히 반등을 해서 지금 뭐 한 10% 내외의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장기였기 때문에 4월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크고, 이거는 집진, 공기 중에 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대형 굴뚝 같은 이런 공기 자체를 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가 커서 일단 정체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아마 이번 비가 그치고 봄철 되면 아마 이벤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닉스죠. 위닉스도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대형주 원하시는 분들은 위닉스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시장에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뜬금없이 이 마스크, 우리 마스크 관련주도 제 그 포트에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작은 거 보시는 분은 마스크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급등한 다음에 테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설 동안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죠. 아마 뭐 거의 상한가 쳐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장중이었다면 단타로도 좀 칠 텐데 아마 뭐 높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 미세먼지 관련된 이 업종이기 때문에 전부 얘가 올라주면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인데 사실 좀 고민이에요.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추천드린 이후로. 이건 사실 판단은 저도 사실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좀 고민인데 이건 판단 불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신규 진입은 보유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는 일단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메스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2월 추천주에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가장 핫한 테마와 수급을 형성할 에코프로빔입니다. 다행히도 추천드린 이후로 뭐 급등한 다음에 조금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200선을 잘 지켜줬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지난 2월 추천주에 들어가 있었고 첨보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사실 저도 우리 이 방송 초에 상장 특집으로 마련했었다가 거의 한 7만원 부근에서 팔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급등, 급락, 급등, 급락, 테마성이 워낙 강하죠. 급락 이후에 또 다시 급등.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보시고 지금 사이클상 사실은 거의 이제 한 사이클이 다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사이클의 크기가 이 정도 되잖아요.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 하락할 때, 그다음에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하락할 때 이 정도 크기 되거든요. 보통 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까지 더 올라간다고 보느냐인데 사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첨보보다는 에코프로비엠에 좀 더 힘을 싣는데 또 뭐 상황은 또 봐야 되는 거죠.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시장에 가장 핫한 테마는 첨보와 에코프로비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고요. LG화학의 배터리를 이제 에코프로미의 첨보가 받아 쓰고 그게 SKC 코오롱 PI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추천주에 있었는데 그거는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괜히 오르고 나서 가져온 것 같다는 느낌 들까봐 뺐는데 걔도 추천주에 있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오르면 SK이노베이션도 올라야 되는데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종목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2250을 잘 지켜줬어요. 왜냐? 그동안 휴장이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미국과 중국의 일본의 하락이 아마 내일부터 공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판단에 달려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중국인들이 돌아가고 나서부터가 관건이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 1월 하락의 원인은 기대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락장이 나와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대 언덕이 있었다면 지금은 당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런 지금 상승에 있지만 급락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들어가도 괜찮을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근데 부담을 딛고 추천을 드려야 되는 게 또 저의 임무인 것 같고 미션이죠. 숙명이고 저의 업입니다. 그래서 넷마블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웅진코웨이하고 이제 인수 효과가 앞으로 시작될 거고, 그리고 게임주 중국의 우리 게임 라이센스를 파는 그 판호 이슈가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가 그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NC소프트만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융진코웨이와 자본금 확충하면서 일단 넷마블이 차트상으로도 200일선, 저 120일선을 딱 찍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락한다면 더 감사한 이제 그런 다음 주가 내일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간을 보기 시작했고 공매도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비중 자체가 외국인들이 요 비중이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여기 보시면 그동안 뭐 많지는 않았지만 8일, 7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비중이 많이 늘어났던 요 시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7일, 8일 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어났던 요 시기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저만 그렇게 한 번씩 보는 내용들인데, 아무튼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잘 판단하시고 공매도 많이 줄어있는 대차장고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한했고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은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앞으로 증가될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뒤늦게 발동에 걸려서 또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주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고, 종목 추천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에 VIP 멤버십까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주 하락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빠르게 분석해서 올리는 그런 제도권 주식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